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 이거는 고3하고 N수생들한테 다 해당하는 얘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절대적인 기준은 6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또 요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름방학을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스피드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기록부를 마감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학교에서 이런 세특 제출해라, 뭐 이런 보고서 더 내라, 뭐 이런 발표 더 해라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왔던 친구들은 그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자기의 활동들 세특 형식으로 잘 제출해서 꼭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1학기 동안 좀 활동을 많이 못 챙겼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완전히 꽉 채울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세특 마감하는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해준다면 그래도 잘만 하면 한 70% 정도까지는 채울 수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생활기록부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잘했던 활동들 그리고 뭐 하지 못했던 활동들 다 포함해서 생기부에 잘 반영되고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 이거는 고3하고 N수생들한테 다 해당하는 얘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절대적인 기준은 6월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월 모의고사 때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췄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합9가 나온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최저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편해요. 그러면 미알보도 준비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최저를 거의 아슬아슬하게 겨우 맞췄거나 아니면 못 맞췄다.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여름방학 때 무조건적으로 최저를 챙기는 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뭐 미알보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지만 면접에다가 힘을 많이 실거나 면접 전형에 올인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최저를 맞추는 거에 가장 많은 우선순위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참 힘들어요. 이번에 여름방학 때 면접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파이널 때 내가 진짜 많이 고생을 한단 말이죠. 지금의 고생을 미래에 나한테 미루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본인이 밟아야 되는 코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번에 육모 때 최저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맞추는 거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했으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자책을 하긴 해야 돼요. 그 자책감에 계속 빠져있진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자책하면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름방학 때 최저를 완전하게 맞추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저를 이제 안정적으로 맞춘 친구들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는 미술활동 보고서겠죠. 지금 여름방학 시즌이요. 미술활동 보고서 쓰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에요. 뭐 이것보다 더 빨리 쓸 필요도 없고요. 이것보다 더 늦게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여름방학 때 미술활동 보고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름방학 때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활동만 미리 써놓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3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고3 생기부가 마무리되고 나서 고3 생기부에 내 활동이 어떻게 적혔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쓰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미술활동 보고서랑 생활기록부가 자꾸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홍익대학교에서 계속 발표하는 자료를 봐도 종합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알부하고 생기부를 같이 세트로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얘네 둘은 하나의 쌍이라는 거예요. 얘네 둘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3 생기부에 내 활동이 어떻게 적혔는지 아직 모르는데 미알부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름방학에는 고1, 2 활동 미알부만 잘 작성을 해놓고 고3 생기부 마감되고 나면 그때 생기부 받아보고 고3 활동만 마저 써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윤활적으로 잘 흘러갈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3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늦게 마감을 해도 8월 31일에는 마감이 되니까 그 이후에 무조건 우리가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활동 어떻게 적혀있는지 보고 생기부에 있는 내용 활용해서 미알부에 또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고1, 2 활동 써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면접 때는 우리가 이제 면접 전형에 대한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서 이제 면접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면접 태도,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론 정도는 여름방학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한다. 그래야지 여름방학에 우리가 훈련했던 것을 토대로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파이널 때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또 면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1단계 3배수 안에 든 거지 이 3배수 안에 들었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의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면접이기 때문에 절대 면접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름방학 시즌에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론과 면접 태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잡아놓고 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또 달리면 그러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홍익대학교 세종을 지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홍익대학교 세종은 일단은 수능 끝나고 일주일 뒤에 면접을 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때 면접 준비를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홍익대학교 세종은 일단 최저가 미수로서 전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완전히 면접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홍익대학교 세종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홍대 서울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 성적 분포도 너무 비슷하고 생기부의 준비 정도도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걸 뜻하겠어요? 사실상 지원자 간의 점수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으로 합불이 좌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세종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느껴주시고 여름방학 때 더 깊이 몰입해가지고 시간도 더 투자해가지고 준비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대랑 고대 같이 지원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대랑 고대 같이 지원한 친구들도 사실은 여름방학 때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껴야 돼요. 왜냐면 잘 알고 있겠지만 이대랑 고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일주일 정도 전에 면접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를 합격하고 나서 실제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것보다 더 길게 준비했다가 수능 점수에 영향 주면 어떡해. 고대 또 최저도 은근히 빡세고 홍대 최저도 남아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랑 고대 같이 지원하는 친구들은 꼭 여름방학 때 면접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잡아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능 일주일 전에 면접 보러 갈 때 딱 이틀만 준비하고도 우리의 면접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면 여름방학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들 감이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볼게. 고1, 2 친구들이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 고1, 2 친구들은 일단은 여름방학에 진짜 제발 공부 열심히 해요. 알았죠? 그리고 드로잉 연습도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또 면접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막 실기 경력 없어서 면접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여름방학에부터 몰입해가지고 준비하면 전혀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신 과정이 순탄치는 않겠지. 힘들겠지. 왜냐면 그림 그리는 거 막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 순 있는데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우리가 준비하는 이 면접 전형에서의 드로잉은 입시 미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시 미술처럼 뭐 4시간 동안 주어진 완성도를 꼭 채워야 되는 전형이 아니에요. 아이데이션이 중요하고 드로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의 아이디어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지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이디어를 짜는 걸 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일단 기본적인 조형적인 표현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채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기 경력 없다고 막 겁먹는 친구들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다. 마음가짐을 더 무겁게 잡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 점점 얼굴이 피곤해지고 자꾸 살이 빠지고 이래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보다 더 힘들겠죠. 또 여름이니까 덥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치지 말고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기 잘 보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우리 같이 잘 준비해보는 걸로 해요. 화이팅하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